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마지막 5회 차입니다. 여러분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모의고사 제가 난이도 딱 중간 수준에 맞췄어요. 이게 중간 수준이야? 이렇게 어려운 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생각보다 쉬운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임박할수록 너무 어려운 문제, 심화 문제 이런 거보다는 기초, 기본이 되시죠? 네.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는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신 분들은 풀이하셔서 맞추시면 되시고 그런 문제 발목 잡혀서 나머지 문제 못 푸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들어갈게요. 우리가 무조건 다 맞추셔야 되는 문제.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을 쓰세요. 워낙에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지금 두 문자를 하시든 어떻게 암기를 하시든 이 암기하는 게 무엇을 암기하는 것인가? 네.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 간단하죠. 네. 5개, 딱 하나에 1점씩. 네. 유가증권성, 유가증권은 아니에요. 하지만 유가증권의 성격을 일부 보험의 증권들은 가지고 있다. 그 일부 보험이 우리가 시설보험, 가축보험 할 때 일부 보험이라는 게 아니라 운송적합보험이라든지 해상보험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일부 보험, 그다음에 상환증권성, 사실상 증권하고 보험금을 맞교환하는 성격이죠. 그다음에 면책증권성, 보험자는 증권을 제시하는 자, 조사할 권리는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죠. 증거증권성 계약을 증거하는 보험계약은 불요식 계약이지만 증권은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다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요식증권성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험기관하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나왔는데 틀리면은, 네, 진짜 열심히 계산 문제 풀어서 5점 맞추시는 분들하고, 그쵸? 네,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가축 각 부문마다 살짝씩 다르죠? 네, 보상하는 손해 중 일부이다. 자, 소부문, 종모, 우, 제외. 이거 못하시는 분은 뭐 없으시겠죠? 네. 일단, 네.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또는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괄호 안에. 네. 그 다음에 부상. 자, 부상을 인정하는 범위는 모든 부문에서 동일합니다. 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구 또는 탈골.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기로 했죠. 네, 소의 긴급도축 인정법이 부산, 난, 어디겠어요? 급성 고창증이 답이네요. 네, 급성 고창증, 젖소의 유량 감소. 네. 여기 종모 부문 제외. 종모는 뭐가 다르죠? 긴급도축에서. 종모. 수컷 모예요. 또 이거 지금까지 또 어미모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네. 아주 귀하신 종모. 그럼 빠져야 되는 거 나오죠? 얘 빠져야죠. 젖소의 유량 감소. 뭐 산용마비, 난산 이런 거 빠져야죠. 종모라면 그냥 부고. 기타 가축인 경우, 말인 경우 다 구분하시고. 네. 자, 축사 부문 볼게요. 우리 축사하면은 그냥 설수풍지화 또는 풍수설지화 그것만 하지 마시고 화재에 의한 이건 직접 손해가 되겠죠? 설수풍지화로 인한 직접 손해, 그쵸? 화재에 따른 소방 그리고 피난 손해. 또 과거에는 지진 인정하는 범위 그 괄호치액이 나왔었죠. 정말 기본도 아니에요. 기초기 때문에 나오면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와요. 네.
아마 시험의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거는 이런 기초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으로 정말 약간 중상급의 문제를 낸다. 그런 거겠죠. 근데 손해평가사 시험은 지금 보시면 그냥 정말 기본적인 문제 쭉 가다가 가끔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 또는 생각지 못했던 유형의 문제 이런 거 나와요. 발목 잡는 문제들. 네. 돼지 부분 볼까요? 폐사만 보상하죠. 네. 폐사만 보상하는데 여기 봤더니 화재, 풍수 설치, 그러니까 풍수 설치화 5개. 뭐 돼지는 가금하고 거의 같죠. 네. 발생 시 뭐뭐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손해. 그다음에 질병위험 보장 특별 약관은 뭐 3가지의 질병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거 암기 못하시는 분은 없으실 건데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암기하실 때 일단 보상하는 손해부터 말씀드리면 소, 그다음에 말, 그다음에 기타 가축. 물론 기타 가축에서 사슴양의 폐사 긴급도축 확장 보장 특별약관 의미하는 거죠. 이 3가지 카테고리를 묶으시되 차이점이 있는 거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가축의 주계약, 그 다음에 돼지, 가금 이렇게 카테고리를 묶으시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돼지, 가금은요 이 방제 긴급피난 손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공통적으로 되는 거 주계약이 보상하는 손해에서 이거 말고 전기적 장치, 그 다음에 폭염재해 특별약관이지만 이 2개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네. 네, 뭐 여긴 더 설명드릴 건 없고 네. 각 1점씩 뭐 질병 3개야 뭐 당연히 네, 암기하실 것이고 질병을 그러면 보상하는 부문, 보상하지 않는 부문 그때도 특별약관으로만 보상하는 거 그럼 뭐 돼지밖에 없죠. 돼지하고 그다음에 사슴양도 특별약관이죠. 폐사 긴급도주 확장 보장 그다음에 꿀벌도 있겠죠. 질병을 특별약관으로 보상하는 거 그다음에 주계약에서 보상하는 건 소, 종모, 말 뭐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네.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네. 자, 문제 3번 볼게요. 얘는 왜 초록색이냐면 여기 아마 가축 재배보험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오타. 네. 잔존보험 가입 금액을 적용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는 뭐 고추하고 브로콜리밖에 없죠. 네. 여러분 인삼은 잔존보험 가입 금액 아니죠. 가피자로 보험금 계산할 때 몇 차 사고더라도 그대로 계약 당시에 가입 금액 그대로 적용. 고추 브로콜리는 기지급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인삼은 대신해서 계산된 보험금에서 기지급 총액을 차감하고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의하시고 가축재보험에서는 잔존가입 금액 일단 축사인데 축사를 제외하래네요. 그럼 뭐 있죠? 여러 마리들 돼지, 가금, 기타 가축. 그렇죠? 만약에 이런 조건 없으면 축사도 답을 쓰셔야 되겠죠. 네. 넘어가고요.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문제 4번. 블루베리. 제가 지난 강의인가요? 지지난 강의인가요? 온주밀감류 하면서 블루베리 같은 원리인데 다만 온주밀감은 특약이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동상의 피해율 곱하기 잔존 비율을 피해율에 추가한다. 블루베리는 특약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보통 약관 피해율로만 한다. 기억나시죠? 즉 과거성량 구할 때 유사구인 경우 이거 해설에 있으니까 쓸게요. 해설을 보면서 할게요. 네. 평균성량 계산하는 계산식은 다 똑같아요. 네.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이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거 뭐 있죠? 평년 또 과수사 중에 평년 착과량.
OD하고 복분자는 뭐 같은데 이 보정만 없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계산 결과값이 평년 수확량이 아닌 거, 기준 평년 수확량인 거 차도 있죠. 네. 자, 근데 블루베리 결국 A만 구하면 끝인데 A가 제일 중요했잖아요. 어떤 품목이나. 유사고이나 무사고이나 둘 중에 하나겠죠? 유사고인 경우에 과실 손해보장, 조사 수확량이 없어요. 네. 평년의 50가 조사 중에 큰 값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피해율을 차감하면 이만큼이 뭐 평년 수확량에서 이만큼 차감하면 조사 수확량의 개념이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피해율 온주밀감 같은 경우는 보통 약관 피해율 플러스 수확 잔존 비율 곱하기 동상의 피해율. 근데 블루베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자, 무사고인 경우에는 뭐 동일하고요. 근데 블루베리는 문제 내기가 저도 신규 품목이라 내긴 했지만 좀 그런 게 첫 해잖아요. 첫 해. 물론 저는 이거 우리 시험 기준 연도로 한 거예요. 시험 기준 연도. 네, 실제 첫 해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앞에 과거 수확량을 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문제 조건에 과거에도 가입할 수 있었다는 전제 하에 낼 수는 있겠죠. 네, 좀 자연스럽진 않지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평년, 표준, 조사 수확량. 여기 조사 수확량이 사실 이거 조사 수확량보다는 뭐 사고 유무가 좀 더 적합하겠죠? 사고 유무. 이렇게. 조사 수확량에 다른 것들 대신에 여기 이제 피해율이 위치한다거나 여기 그냥 유사고만 위치하면 피해율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사고 유무가 조금 더 자연스럽겠네요. 네. 자, 그러면 유사고 평년에 50, 평년이 1000이니까 이것도 그래요. 신규 가입이기 때문에 표준의 100%가 평년. 너무 데이터 단순해요. 네. 평년에 50과 평년에 50. 그 다음에 평년에서 1 마이너스 피해율을 차감한 거. 그 중에 큰 값. 피해율 여기 구해있네요. 네. 근데 이게 지금 1과목이죠.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건. 글쎄요. 1과목에서 꽃피해 조사 실시한 것까지 케이스를 다 해가지고 낼 수도 있죠. 뭐 과실 손해보장 같은 경우는 1과목에도 2과목 수준의 내용이 실려져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는 그래도 2과목의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나온다면 한 15점짜리로 가능하겠죠. 자, 꽃피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우리는 과실 손해조사만 했구나. 네, 피해 과실수 100개, 전체 과실수 이런 거 항상 전체인지 피해 없는 정상인지 주의하시고 200개. 자, 이 중에 남은 수확량 중에서 이만큼 피해를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은 수확량 수확을 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1인데 100% 개시했네요. 네. 그럼 잔여 수확량 비율 25 마이너스 10 사고일자 마이너스 개시일자 표준 수확일수 이건 고정값이죠. 또 이거 계산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잔여 100에서 이만큼 차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5 나누기 30이니까 50%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가 과실손해 피해율 소수점 처리하고 그리고 1 마이너스 B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네, 지난번에 이거 말씀드렸죠. 네. 이 결과값이 여기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잔여 수확량 비율할 때 우리 농금원 이론서 보시면 사고일자 마이너스 수확 개시일자. 그쵸? 근데 만약에 5월 31일 수확 개시 6월 뭐 05일 사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월이 다르면 이 공식이 좀 미비하죠. 그쵸? 05 마이너스 31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거 무시하시고 그냥 수확 개시 이후에 사고일자까지의 경과일수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없고요. 네. 자, 그러면 뭐 정리 다 했죠? 뭐 온주밀감류, 블루베리는 왜 피해율이 여기 적용되는지 각각 적용되는 피해율의 종류. 네. 그러면 이제 A값 나오죠. 뭐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C값 나오고
B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평균이랄 것도 없고 Y는 뭐 1밖에 없고. 네. 자, 그 다음에 그나마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라면 뭐 이 정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계산하신 이후에 이 수치가 가입연도 표준수확률 130% 한도 얘는 제외. 뭐였죠? 제외되는 거? 포복, 밤, 무, 불 있었잖아요. 과실손해보장에서 무화과, 블루베리 제외. 비교할 필요 없어요. 네, 자녀 수확량 먼저 과실손해 피해율, 과실손해 피해율의 미보상 적용이 최종 피해율 750 나오네요. 네. 그래서 B값, C값, Y값 끝. 자, 이제 문제 5번 들어갈게요. 5번. 1과목에선 인수 가능, 인수 제한은 문제 나와요. 응용으로 나오든 서술형 괄호 넣기로 나오든 나옵니다. 자, 가능인 경우 가능, 제한인 경우 제한, 다른 조건 고려하지 말고요. 네, 응용 문제네요. 귀리, 논작물 15제곱미터에 제가 이론 강의 시간에 제곱미터 나오면은 뭐 기억하시라 그랬죠? 뭘 떠올리셔야 된다? 제곱미터? 우리 인수 제한에서 이런 게 습관화되어 계셔야지 내가 필요한 조건을 탁탁 뽑아 쓴다고요. 제곱미터. 제 식밀도. 평년이 나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평년. 인수 제한인데 평년 수확량. 여기 이런 식으로. 평년 수확량 한다면. 최저 가입 금액. 또 몇 개를 파종했다. 파종. 몇 개가 출현했다. 당연히 출현율이죠. 네. 뭐가 나왔을 때 내가 무엇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논작물에는 제식물도 없잖아요. 그쵸? 페이크. 500주 파종 후 410주가 출현했다. 출현율 나와야죠. 500인데 410주, 58, 40, 82%인가요? 네. 다 80%로 바뀐 거. 이번에 큰 바뀐 변경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네. 과거엔 통일이 안 돼 있었는데, 자, 80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죠. 얘는 뭐 좀 넘어가니까. 네, 가능. 가을 감자네요. 네, 가을 감자.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고. 아, 맞다. 도서지역 있었죠? 도서지역. 도서지역은 원래 인수 제한이죠. 무조건 인수 제한은 아니고, 연륙교도 없고, 현지의 뭐 그 도서지역 자체에 어떤 품목 농협이라든지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전기선도 운항하지 않고 신속한 손해평가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인수 제한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단 밭작물 이 공통 인수 제한 내용이 밑에 당구장 표시해놓고 뭐라고 돼 있죠? 어떤 품목은 연luc교가 있고 지역 농축협, 품목 농협이 있어서 신속하게 손해평가가 가능하다. 손해평가방 구성이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 기억나세요? 어떤 품목이었죠? 콩, 고랭지 감자, 가을 감자. 콩고에 간대요. 고구마 아니고 콩고가. 그리고 그 밑에 봄 감자 미해당 돼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여기 있네요. 네. 자, 공통 인수 제한. 도서지역의 경우 섬, 연luc교도 없고 전기선도 운항하지 않고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능하면 인수 제한이에요. 원래 안 돼요. 근데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놓고 가을 감자, 콩고가, 콩고가로 하세요. 가을 감자, 고랭지, 콩은 연luc교가 있거나 이런 게 있어서 손해평가방 구성이 가능해서 신속한 손해평가가 가능하면 가입 가능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당구장 표시해놓고 봄감자 미해당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근데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도서지역은 이런 조건이 충족돼가지고 손해평가인 구성이 가능해도
콩고가 세 품목 빼놓고는 안 돼 이 얘기잖아요. 그쵸? 네. 중요한 건 얘들을 암기하는 거였죠. 얘들을. 콩고가. 네. 아예 얘 고구마랑 헷갈리시지 않게 얘네 감자에 넣고 밑에 봄감자 미해당도 같이 암기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옥수수. 아, 양파네요. 양파. 네. 얘는 그럼 일단 가능이죠. 가능. 콩고가 가을 감자잖아요. 그쵸? 양파. 고랭지 봄파종. 안 돼요. 여러분 양파는 지금은 그 단어가 빠져 있는데 가을 뿌림 재배 양파가 가입 대상입니다. 고랭지 봄, 고랭지 여름 안 돼요. 그래서 뭐 댄신, 스프링골드 이런 거 안 되는 품종 쫙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정직하게 제한. 자, 그다음에 옥수수. 제곱미터 나오면 뭐라고요? 제곱미터? 제식밀도. 일주 재배. 옥수수는 1주하고 2주가 있죠. 1주 재배면 어떻게 되죠? 3,510 아르당 미만. 그다음에 미만 5,000 초과 1주 재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인수 제한이에요, 여러분. 뭐 하시는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지금 이럴 때 인수가 된다는 거 안 되는 거야. 인수 안 된다고? 그렇죠. 3,500 미만 5,000 초과 일주일 때. 2주 재배도 있죠. 4,000 미만 6,000 초과일 때. 단 1주 재배일 때는 뭐가 있죠? 여기가 3,500이 아니라 3,000인 경우가 있잖아요. 3,000 미만이어도 3,000 미만 5,000 초과일 때. 전남, 전북, 광주, 제주.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알면 되죠? 64주 20제곱미터. 그럼 제곱미터당 나오잖아요. 10아르당이니까 1000.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3,200 나오겠네요? 맞나요? 3,200주 10아르. 그럼 원래대로라면 인수 제한인 거죠? 3,500 미만이니까. 그쵸? 근데 여기 전남. 오케이. 네, 인수 가능. 자, 수박. 이번에 새로 등장한 거. 수박은 인수 제한이 뭐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네. 일단 가입 면적이 500. 평년 수확량 나오면은 아까 우리 가입 금액 보기로 했어요. 제곱미터당 5kg 곱하기 500 하면 뭐 전체 나올 텐데 가입 수확량이 50%래요. 5, 25, 2,500인데 50% 곱하기 9,000. 아니 당연히 뭐 수박 가입 금액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200만 원. 네, 200만 원. 그럼 밭작물 중에서 100만 원인 건 콩팥, 옥수수. 네. 5월 10일, 5월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인수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가능. 인수 제한. 네. 가능. 부적절한 품종 여기 예시 품종 있네요. 예시 품종들. 옥수수 가능. 옥수수 이거 항상 주의하세요. 1주 재배 나올 수도 있고 2주 재배 나올 수도 있고. 네. 3,500, 5,000 초과가 3,500 미만 5,000 초과가 인수 제한인데 전남북, 광주, 제주 13,000 예, 앞자리만. 네. 그다음에 수박 최저 가입 금액 200만 원이고요. 5월 30일 나온 날짜. 네. 자, 6번 보겠습니다. 나왔네요. 차 품목. 차가 평년 수확량 계산하는 게 바뀐 다음에 네, 출제가 안 됐었죠. 올해 네, 유력합니다. 차 품목. 올해 작년에는 내기 조금 이론서상에 약간 문제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는 좀 정리가 됐어요. 네. 25년도 계약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 평년 수확량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볼까요? 수확량 조사도 있고. 네. 그럼 뭐 평년 수확량 구에서 수확량 조사했으면 이 과목 보험금 쪽으로 문제 빠지는 거네요. 그렇죠? 평년 수확량을 구하시오 10점. 다 반올림해서 정수 단위. 그 다음에 수학함수 보험금을 구하시오 5점. 네, 오케이. 여러분 차 품목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죠?
평균 수확량 계산을 하셨어요. 아이고, 곱하기 계산하셨어요. 몇 킬로그램. 지난 강의인가 지지난 강의 계산한 다음에 우리 두 가지. 계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뭐죠? 하나는 시설작물 버섯의 보험금, 소손의 면책금 초과하는지 일부 보험하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유자하고 차의 평년 수확량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얘는 평년 수확량? 아니죠. 얘 이름은 뭐다? 기준 평년 수확량.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하신 다음에 이 기준 평년을 평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잊지 마시고. 이거 먼저 보고 들어갈까요? 네. 우리는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네.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평년이 필요한가? 내가 지금 기준 평년이 필요한가? 어떤 때 기준 평년 쓰이죠? 평년 수확량 계산할 때. 우리 다른 품목들은 여기에 평년과 표준과 조사가 오지만 차 품목은 표, 기, 환시로 기억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다른 품목들하고 달라요. 이 위치가. 근데 만약에 출제위원이 저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나 조금 이거 여기서 실수 유도해야지 이러면 여기에 그냥 평년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품목과 똑같이. 여기 조사 제시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나 지금 평년 구해야지. 평년 구할 때 차는 다른 품목과 다르게 평년의 50과 조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어떤 게 큰 값을 유사 구할 때 적용하나 이게 아니라 기준 평년의 50과 환산 조사를 비교하는 거지. 만약에 보험금을 구해야 돼요. 그럼 난 평수미평이 필요하잖아요. 수학감소니까. 조사 수확량이 필요한데 환산 조사가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해야 하지?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내가 지금 평년이 필요하구나. 그럼 기준평년에 곱하기 수확면적률. 나 지금 기준평년이 필요한데 제시된 게 평년이네? 평년 수확량 구할 때. 나 지금 기준평년과 환산조사 기준평년의 50과 환산조사 비교해야 되는데 제시된 데이터가 평년이네? 난 기준평년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조사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환산조사예요. 이거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자, 보험금 구할 때는 평수미. 근데 보험금에 아까처럼 환산조사가 제시됐어요? 난 지금 필요한 게 조사인데? 그럼 환산조사에 곱하기 수확면적률. 그렇죠? 이거를 완벽하게, 이거를 자유롭게. 네. 우리 그동안의 조사 수확량에 수확면적률을 곱해왔죠? 네. 곱해왔었어요. 근데 조사 수확량 빼놓고는 다 곱하지 않았었어요. 같은 평수미평으로 우리가 피해율을 해야 되는데 얘는 수확면적률이 반영이 안 된 값이었는데 갑자기 얘는 반영된 값.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거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수확면적률을 반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평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개념을 잡으세요. 피해율, 보험금 구할 때 피해율은 수확면적률이 반영된 값 곱하기 반영된 값. 수확면적률이 뭐예요? 하시는 분 아직 없으시죠? 네. 자, 기준평년과 환산조사는 수확면적률을 평년과 조사에서 떼낸 값 나누기, 떼낸 값. 아직 반영되기 전. 오케이? 네. 자, 결론은 얘네들 왔다 갔다.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네. 그리고 과거 수확량 구할 때 다른 품목과 다른 거, 기준평년과 환산조사를 비교한다라는 거, 무사 구할 때도 기준평년과 표준을 비교한다라는 거. 네. 그것만 하면 뭐 나머지하고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표기환씨네요. 난 평년 산출해야 되는데 표기환 맞네. 바꿀 거 없어요. 근데 여기 만약에 조사가 있다. 여기 만약에 그냥 평년이 있다. 내가 기준평년 환산조사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수학면적률이 필요한데 제시가 안 돼 있네요. 문제를 정말 이런 표현 그렇지만 더 지저분하게 내려면요. 각 해마다 수학면적률을 다르게 제시하면 돼요.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자, 여기는 아예 정확한 값이 제시돼 있기 때문에 표기환이 제시돼 있기 때문에 수학면적률 반영이 불필요해요. 네. 무슨 얘기 하시는 분? 여기 만약에 평년이 제시돼 있어요. 기준평년이 아니라. 그럼 나는 기준평년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기준평년 어떻게 한다고요? 기준평년. 난 기준평년이 필요해요. 평년에서 나누기 수학면적률을 해야 되는데 각 해마다 수학면적률을 다르게 제시한다고요. 나누는 값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쵸? 여기는 아예 다 떼낸 값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25년도 가입했으니까 1, 2, 3, 4, 5 맞고요. 우리 A값 구하면 되죠. 무사구네요. 표준값, 기준평년의 큰 값의 110%, 3,300. 유사구네요. 조사 수학량 있다. 유사구죠. 그럼 기준평년의 50과 환산조사 중 큰 값. 미가입은 지우고, 미가입 지우고. Y는 3이네요. 23년도 기준평년의 50과 환산조사 얘가 더 크네요. 기준평년의 52 그렇죠? 1450 이 세 개 나누기 3 하면은 A값 나오겠죠. A값. 그러면 A값 나오고 B값은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C값 있고 Y 있고요. 계산 끝났죠, 뭐. 네. 자, 계산하고 나서 A, B, C, Y 계산하고 나서 이 값이 기준평년이라는 거. 평년이 아니라는 거. 네. 여러분, 여긴 맞게 됐네요. 가끔 이 수식 자체가 막 괄호를 빼먹는 제가 맞게 입력을 해도 최종 결과값으로 막 중괄호, 소괄호 이런 걸 막 빼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여기는 맞네요. 네. 자, 그러면 2590이라고 하는 기준평년이 산출됐어요. 25년도 기준평년. 얘를 평년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평년 수학량 구하라면서요. 평년 수학량 뭐라고요? 수학면적률이 반영된 값. 수학면적률 어떻게 구해요? 수학면적률. 여기 있네요, 여기. 네. 거기 이론서에 두 줄 문장으로 돼 있죠? 네. 실제 수학 가능한 면적, 그다음에 가입 면적. 네. 자, 두 개. 자, 그럼 얘가 이제 비로소 평년이 됐어요. 한 번 더, 두 번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가입연도 표준의 130% 한도. 평년, 네. 됐죠? 네. 차는 그러니까 실수 안 하고 꼼꼼히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평년이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 평수미평해서 보험금 구하면 끝인데 환산조사가 나왔네요. 내가 뭐가 필요해 지금? 보험금 구하려니까. 조사 수학량 필요하잖아. 평수, 조사 수학량. 근데 환산조사예요. 얘를 조사로 만들면 되는 거죠. 환산조사 수학면적률이 반영되지? 아는 값이잖아요. 그럼 조사는 반영된 값. 아까 수학면적률 곱하기 수학면적률. 끝나는 거죠, 뭐. 네. 자, 볼까요? 조사 수학량, 네. 가입금액, 무상감수량, 네. 이런 건 뭐 하지 않을게요. 네. 자, 핵심은 요겁니다. 핵심은 1, 2번.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 네. 저는 올해 이 차 평년 수학량 구하는 문제 유자보다 사실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데 여기를 이렇게 정직하게 제시됐던 경우, 그 다음에 제시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뭐 하나씩 떼놓고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라도, 그리고
각각 수확 면적률이 다르게 제시되는 경우 여러분 이런 거 상정하셔서 한번 네. 그리고 나는 피해율 구해야 되는데 조사 수확량이 아닌 환산 조사가 있는 경우 평년이 아닌 기준 평년이 있는 경우 사실 그 부분은 가능성이 좀 낮아요. 왜냐면 환산 조사 기준 평년 일과봉 내용이기 때문에 네. 보험금 쪽에서 그렇게 나오는 건 조금 네. 자, 그럼 문제 7번입니다. 자, 동일한 계약자가 소유한 다음 농지 중 가입할 수 있는 농지는 전부 가입했대요. 물음에 답하시오. 몇 회인가 풀어본 문제에서 한 발자국 더 응용되는 문제죠. 네. 하여튼 이번에 논작물의 가입 기준이 싹 그림까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벼 맹류도 농지 구성 그다음에 가입 기준 한번 해봤었죠. 문제에. 이번엔 또 조사료용 벼하고 사료용 옥수수 네, 한 발자국 더 나간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가입할 수 있는 농지는 전부 가입했대요. 네. 일단 조사료용 벼 가입 농지 개수 몇 개 나오죠? 농지당 가입, 농지당. 근데 개별 농지당 최저 1000제곱미터 이상. A 농지, 오케이. B 농지, C, D. 안 오케이, 그쵸? 자, 그러면 1000이 안 되는 농지들은 통합할 수 있대요. 근데 각각 1000 미만이어야 한대요. 통합하려면. 이 얘기는 1000 이상의 1000 미만을 없는다? 안 된다. 그쵸? 각각. 자, 각각 다 1000 안 되네요. 그럼 통합할 수 있죠? 통합할 수 있어요. 자, 전제 조건이 뭐였죠? 인접해야 되고. 인접. 이런 거 하나씩 탁탁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이제. 기초문제 거쳤잖아요. 모의고사에서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조사료용 벼는 개수 제한 없고. 그럼 다 합하면 되네요. 다 각각 1000 미만. 인접. 개수 제한 없고. 그러면 이거 다 합치면 어떻게 되죠? 1500에 2100이네요. 2100. 자, 그래도 마지막 확인. 통합해서 1000 이상 돼야 되는 거죠. 통합하면 이제 하나의 농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농지로 가입한다. 그럼 개별 농지당 1000 이상 초과해야죠. 그렇죠? 자, 그럼 농지 구성 어떻게 돼요? 가입 농지 개수는 여기 또 A, B, C, D 이렇게 쓰시는 분 없으시겠죠? A 하나. 그 다음에 얘 통합해서 하나의 농지. B, C, D. 요거 하나. 그럼 총 몇 개? 2개 되는 거네, 2개. 농지 구성 A, 그 다음에 B, C, D. 그쵸? 각 농지의 경작불능보험금. 아, 이건 너무 쉽죠. A 1100 곱하기 가입 금액이 어떻게 해요? 보장 생산비. 전체 농지의 보장 생산비 중 일정 비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사실상 생산비 보장이다. 네, 이론서 이번에 짧게 한 문장으로 들어왔죠. 그럼 A농지 경작불능보험금은 여기에 이건 뭐 너무 많이 했잖아요. 보장 비율, 경과 비율 6월달 제가 계속 내는 이유는 구분하시라고 둘 다. 네, 0.85 A농지 경작불능보험금. 자, 두 번째 농지 BCD 통합한 거는 2100에 1000에 가입금액. 나머지 뒤엔 똑같죠 뭐. 네. 다 볼까요? 자, 개수, 농지 구성 하나씩 찬찬히 쓰시면 됩니다. 네. 답 나왔고요. 자, 이번에 사료용 옥수수 기준은 똑같죠. 뭐. 개별 농지당 1000제곱미터 이상의 가입 가능. B, C, D 가입 안 가능. 그쵸? 하지만 똑같아요. 각각 1000 미만의 농지 인접하고 있다면 통합 가능. 통합해서 하나의 농지로. 그쵸? 단 위에 거랑 다른 것은 통합하는 농지 개수는 2개.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다 되나? 다 되나요? 2개? 마지막으로 아까
통합해서 하나의 농지가 되면 1000 넘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1000 넘어가야. 그렇죠? 그러면 B, C는 1000 이상이니까 오케이네요. B 더하기 C. 그 다음에 B, D는 안 되잖아요. 600. C, D도 안 되잖아요. 800. 그죠? 농지 개수는 일단 A 하나, 아니, 2개죠, 2개. 이렇게. 농지 개수 A 하나, 통합한 농지 하나, 2개. 농지 구성 A, B 더하기 C. 이렇게. 자, B 더하기 C는 그러면 면적이 1000이니까 B, C 1000이니까 계산 방법은 똑같죠. 뭐 1200 곱하기 1000 A 농지 보험가입 금액 보장 비율 80% 1000 곱하기 1000 보장 비율 80%. 네. 설마 논작물 조사료용비와 사료용 옥수수 문제 나왔는데 틀리실 분은 이제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답만 보지 마시고 해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네. 문제 8번 볼게요. 네. 문제 8 초록색이네요. 네. 왜 초록색이냐면 여러분 제가 풀이 전에 조건 수정해야 되는 거 2개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5회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요거. 제가 여기 문제를 막 수정하다가 네. 급성 고창증으로 인한 긴급도축 문제를 사실 냈어요. 여기 이용물 처분액 막 하고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용물 처분액이 있길래 네. 네, 뒤에만 고치고 앞에를 안 고쳤어요. 네. 질병폐사죠. 네. 질병폐사 저거 고치시고요. 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먼저 보죠. 네, 물음. 최소보험 가입 금액과 정부지원보험료. 최소보험 가입 금액. 단 인수가 부적절하고 판단되는 수는 모두 제외하고 가입하였으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물음 2는 보험에 가입한 소 중 한 마리가 보상한 손해로 회사됐다. 그러면 뭐 조건은 뭐 1, 2가 이렇게 연계되진 않네요. 네. 자, 여기 볼까요? 인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소하고 기타 가축 말만 이론서에 실려 있어요. 3가지. 인수 부적절한 거 여기 있어요. 뒤에 있네요. 네. 제가 해설에 안 썼나요? 해설을 따로 안 썼나 보네요. 네. 그럼 여러분 한번 같이 보죠. 소하고 기타 가축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인수 부적절한 거 뭐 있죠? 다른 계약이 있거나 그렇죠? 공제 계약을 포함한다. 과거 병력이 있거나 그렇죠? 발육 부진하거나 발병이 있거나 다과발발. 소하고 기타 가축은 여기 하나가 더 추가돼요. 보험기간 중 가축이 추가됐어요. 매입을 하든 출산을 했든 보험료 납부하지 않은 거. 얘네들은 인수하지 않는다. 네. 오케이? 말은요, 말. 소 기타 가축은 똑같고 말은 얘가 없어요. 얘가 없고. 그거, 네. 그런 것도 괄호 넣기 나올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죠. 네. 한우. 포괄가입이죠. 포괄가입. 포괄가입은 사육 가축 전부를 가입한다. 그쵸? 사육하는 가축. 개별 가입 가능한 거 종모하고 말 있어요. 네.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네. 자, 사육두수 모두 1년 이내 출하 예정이며 원래는 전체 가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1년 이내에 팔려나갈 애들이 있다면 그쵸? 일부 보험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쭉 일부만 가입해도 오케이? 포괄가입으로 봐줄게. 그 조건이 축종하고 성별을 구분해서 가입 또는 구분하지 않고 가입. 거기에 따라 퍼센트가 달랐어요. 구분하여 가입하지 않았대요. 그럼 요거는 이력제 현황의 70%.
구분해서 가입해요. 그럼 이력제 현황이 80%. 100% 다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 600마리면 600마리 다 가입해야 원칙인데 1년 이내에 이렇게 나갈 애들이 있으면 이런 조건은 70%만 구분해서 가입하면 80%만 가입해도 포괄 가입한 거로 해줄게. 이 내용이잖아요. 그쵸? 네. 아, 그래서 여기 최소 가입 금액이 있네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거는 이 문제를 내고도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풀이. 이력제 현황 사육두수가 600마리. 구분하지 않고 가입했으니까 여기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니까 최소 두수 가입했을 거 아니에요. 0.7. 첫 번째 풀이 A. 자, 그러면 6, 7에 42, 420두를 가입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과거 병력이 있는 소, 아까 우리 인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소, 여기 제외하고 가입하였으며 있잖아요. 그죠? 네. 받지도 않아요. 아니,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왜 받아요? 그쵸? 이미 사고 확률이 훨씬 높은 건데. 네. 자, 그럼 이거 합치니까 10마리네요. 10두. 그러면 410두가 되네요. 이게 A, B. 일단 600인데 이력제 현황. 이거 10마리 일단 빼고. 과거 병력, 발육 부진 10마리는 일단 보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해요. 제외한다. 제외하고 가입한다.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럼 이력제 현황의 보험 목적 대상수를 590마리로 보는 거죠. 곱하기 0.7. 그럼 어떻게 되죠? 590에 0.7이니까 413두. 어떤 게 맞을까요? 사실 이거 이론서에 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 퍼센트, 그다음에 정부지원보험료 이거 한도 이거 우리가 보자고 한 거지만 A 방법 한번 볼까요? 그럼 최종적으로 가입한 게 410두란 얘기죠. 아예 이력제 현황이 70%니까 600 그대로 인정하고, 즉 10마리 이력제 현황에 있으니까 보험 목적물 대상으로 인정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하고 10마리. 그리고 그중에 70% 그리고 실제 가입할 때는 10마리 뺄게.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력제 현황이 70%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이력제 현황이 70%, 여기 써 있었죠, 아까. 네. 이력제 현황이 70%, 80% 이상 가입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는 안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리고 보험에서 인수하지 않는 소는 보험 목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소를 보험 대상으로 일단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부터가 문제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저는 B 방법으로 한 거예요. 얘는 어차피 보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빼버리고 그리고 70% 이렇게 되면은 이게 70% 이상이 되는 거죠. 이력제를 590으로 바꾸고. 물론 이것도 확대 해석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어떤 게 맞다. 이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저는 요거를 기준으로 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그냥 이 퍼센트, 그다음에 인수 제한, 그리고 정부지원보험료의 한도, 요것만 얻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최소보험 가입 금액 볼게요. 600에서 10마리는 문제 있는 애들이니까 어차피 가입 안 돼요. 그리고 70%, 그럼 아까 413두였나요? 곱하기 이렇게 하면 이제 590에 70% 이상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당 보험 가입 금액이 500만 원. 저는 그냥 이렇게 쭉쭉 풀이할게요. 곱하기 500만 원. 그러면 2065 000 나오겠네요. 많이 나오네요. 000 000 최소보험 가입. 자, 정부지원보험료 보험료율이 5% 있네요. 그럼 여기에 0.05
여기에 50%를 정부가 지원. 그쵸? 농작물하고 지원 체계가 달라요. 영호의 50%. 그러면 5162500 5,162만 5,000원. 또 이렇게 딱 쓰시는 분들 네, 없으시겠죠? 네. 여기 있네요. 개인별, 법인별 5천만 원 한도. 실제로 정부 지원 보험료만, 아니 보험료 자체만 뭐 수억 원 나오는 계약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이 문제. 네, 요거 포괄가입제 요거 하시고 정부 지원 한도 하시고 인수제한 목적물. 네. 자, 그 다음에 보험금 구하는 문제 있었죠. 위에 보험에 가입한 한우 중 가입 금액 500만 원짜리인데 네. 일단 가입했어요. 네. 보상하는 손해로 폐사됐대요. 보험금을 구하세요. 가손비 가자. 네. 자, 가입 금액이 500인데 가액이 550이네요. 그러면 일부 보험 비례 보상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비용 손해가 있네요. 네. 비용 손해 있으면 계산해서 한꺼번에 한 줄 풀이합시다.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사고 현장에서의 견인 비용, 잔조물 처리 비용 오케이인가요? 오케이. 차에 싣는 비용 오케이. 차에 실은 폐기물 처리 비용 안 오케이. 우리 이거 매몰 비용도 했었죠. 매몰 비용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렌더링 비용 인정하는 거예요. 또 사고 현장 오염물질 제거 비용 이런 거 안 되고 인근 지역 네, 안 되고. 그럼 잔존물 처리 비용이 지금 60만 원 있네. 60만 원. 자, 손해 방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20만 원. 얘는 뭘까요?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 및 조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뭘까요? 얘는 정체가. 네. 뒤에 농금원 이론서에 손해 방지 비용 있고 그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 제가 이 과목 앞에 계속 의무 꽤 여러 페이지 나와요. 거기에 손해방지 의무 있고 그 다음에 보험 목적 관리 의무에 대해서 반 페이지 정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험 목적 관리 의무 이런 게 의무래요. 그렇구나. 뭐 괄호 넣기도 나올 수 있겠죠. 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런 걸 헷갈리실 거예요. 예방접종, 정기검진, 기생충 구제, 보험 목적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보험 목적 관리 비용.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여기에 들어간 비용, 보험 목적 관리 비용. 자, 그리고 손해방지 비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 목적 관리에 들어간 비용은 제외한다. 이해되시죠? 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보험 목적 관리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오케이? 손해방지 비용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외한다. 30만 원은 아무 비용이 아닌 거예요. 그럼 또 이제 어떤 분들 이 질병 아닌가요? 이 사고를 일어난 질병? 그러려면 이제 좀 더 조건이 명확하게 됐었어야 됐겠죠. 네. 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질병에 걸렸을 때 지출한 비용, 보험 목적 관리 비용이 딱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추가 비용 손해는 60, 20만 있네요. 네. 그리고 일부 보험 있고. 자, 손방비 자기부담금 차감 안 한다 규정돼 있죠. 그러면 해보죠 뭐. 전손이니까 폐사됐으니까 손해액은 550만 원. 아까 잔존물 처리 비용 얘 60만 원이었죠. 10%니까 55만 원. 실질적인 손해. 네. 일부 보험이었죠. 아까 가입 금액이 500이었잖아요. 그러면 550분의 500 미래보상 가손비. 그 다음 뭐 나와요? 이제 다 아시죠? 자기부담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20%.
자, 계산된 목적물 보험금 가손비 가자. 비교할 필요 없다. 한도 비교할 필요 없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 잔비 자. 가입 금액 한도 500만 원. 여기에 손해방지 비용 있잖아요. 자, 더하기 20만 원은 비례보상만 하면 돼요. 비례보상. 550, 500. 어차피 자기부담금 차가 많으니까. 자, 답 볼까요? 네. 너무 기니까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여기 저기 빨간색 여러분, 빨간색. 이것도 중괄호를 이 수식이 중괄호를 싫어하나 봐요. 자꾸 빼먹네요. 네. 전손 보험가액 긴급도축이면 이용물 처분액 차감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그런 문제 해봤어요. 손해액이 10% 한도 실질적인 손해액을 비례보상 가입금액 차감 아니 자기부담금 차감. 네. 다른 비용 손해가 있으면 뒤에 그냥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손대자는 여기에 추가하면 되고 기타는 그냥 더해주면 되고. 네. 이렇게.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계산보다는 가축재보험 2과목에 막 이런저런 그냥 농작물하고는 다르게 뭐 이렇게 글로 돼 있는 페이지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본 겁니다. 특히 보험 목적 관리 의무 같은 거는 소홀하시기 쉬운데 괄호 넣기 나올 수도 있고 이번 기회에 한번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고. 네. 자, 생산비 노지. 물음에 답하시오. 네. 소점 반올림. 그 다음에 여러분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사 조건이 이로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조건이 제시되면 그 조건 우선 제시 안 되면 뭐 절사를 안 한 채로 그냥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이미 절사 금지니까. 네. 여기는 이제 1,000원 단위 절사. 네. 보험금, 보험료는 1원 단위 미만 절사. 오케이. 고추네요, 고추. 네. 물음 한번 볼까요? 뭘 묻는지.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구하세요. 잔경피병자. 우리 잘 아시잖아요. 환급보험료를 구하세요. 그러면 환급보험료 B군에 속하는 거. 네.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쵸? 환급에 관한 다음 괄호를 채우세요. 괄호 채우시는 거야. 뭐 우리 이거 여러 번 했고. 자, 그러면 생산비 보장 보험금부터 구해볼까요? 네. 가입금액 제시 안 됐네요. 네, 그러면 가입금액 2,000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이 농지에 들어가는 총 보장 생산비. 자, 그럼 1,000만 원, 그쵸? 항상 보험금 시작이 잔으로 시작하잖아요. 기지급이 있나? 기지급이 있나? 하여튼 인삼 뭐 뒤에서 차감하지만 기지급이 있나? 고추, 브로콜리, 또 축사, 잔존보험가입 금액 적용에는 뭐 돼지, 가금, 기타 가축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빼야죠. 150만 원. 잔존보험가입 금액. 경과비율. 잔 그다음에 경이잖아요. 경과비율. 이번에 고추, 브로콜리 준비기 생산비 개수 다 암기하셨죠? 고추는 49.5%. 자, 수확기 전인지 수확기 중인지. 제가 지지난 강의인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수확기 전, 수확기 중 사고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수확 개시 또는 수확 예정일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그것도 없으면 이거죠 뭐. 네. 문제 어떤 조건으로 나올지 몰라요. 앞에 두 조건이 훨씬 명확하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이걸 해야죠 뭐. 자, 표준 생장일수가 100일인데 60일째니까 수확기 이전이잖아요. 그쵸? 뭐 알파 이용하셔야 되겠죠? 0.49 플러스 1 마이너스 0.49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경과비율 여기 적용하시고. 자, 피해율. 면적 피해율 2,000분의 40% 곱하기 평균 손해 정도 비율 그대로
미보상 없음 1-0. 그러면 0.2 나오네요. 네. 피해율 0.2. 20%. 잔, 경, 피. 병충해 아니잖아요. 보상하는 제 병충해 언급 없잖아요. 그쵸? 병충해 빼고.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 차감. 없죠? 어려운 거 없죠? 네. 그러면 저는 뭐 이렇게 따로따로 했지만 여러분 네. 되도록 풀이 과정을 줄입시다. 자, 79.8% 나왔어요. 잔, 경, 피해율, 병충해 없고 병충해 없고 잔존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101-600 생산비 보장 보험금. 제가 우리 언젠가 문제에서 기지급 차감하는 거 잔존가입 금액 할 때 앞에 재정식 보험금 있어도 차감하는 거 아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발생 생산비 보장 보험금의 총액을 차감하라 돼 있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환급보험료. 환급보험료. 그럼 계약자 부담 보험료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네. 낸 것 중에 환급. 아, 그래서 위에 이런 요율 조건이 있었네요. 네. 설마 또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계산하실 때 지금 우리 이거 환급보험료 몇 번 문제 했었죠? 네.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셀 수 없이 했잖아요. 차액보험료는 먼저 계약 당시의 가입금액과 계약 당시의 계약자 부담 보험료 그리고 감액 비율만큼 차액. 그렇죠? 계약 당시 걸 먼저 계산해야 돼요. 지금 이거 환급이잖아요. 환급. 자, 최종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해설에 써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최종 보험 가입 금액 기준. 우리 이거 최종 두 가지 케이스. 감액하거나 적종에서처럼 아니면 기지급 차감하거나. 그렇죠? 특히 지금 환급보험료 우리 기본 A 말고 B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하고 두 가지 해당되는 거예요. 네, 생산비 도지. 자, 그러면 가입금액 기준으로 일단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 기지급이 일단 계약 당시 1,000만 원이죠. 2,000 곱하기 5,000원 마이너스 기지급 150만 원. 이것만 하실 분은? 물론 여기 실제 시험에서는 또 여기 뭐 보험금을 지급했다 막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지급한지 어떻게 하냐? 에이, 여러분 그건 너무 억지지요. 네, 그런 조건이 있으면 더 좋죠. 네, 더 좋은데 네. 아, 사고당 보험금 지급하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된 보험금을 차감. 이걸 기준으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순보험료가 10%에 90%니까 0.09. 가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방제시설, 고추, 브로콜리, 방제. 그러면 순보험료잖아요. 최종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원보험료만 차감하면 되죠. 0.5, 정부, 지자체 0.4. 여기에서 지금 8월이잖아요. 8월. 이미 해지. 끝난 거죠, 뭐. 무효나 영원 아닌 다음에는 전부 다 미경과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환급보험료 문제가 나오면 얘가 A인가 B인가 C인가? A하고 B는 최종 보험가입 금액 적용된다 말씀드렸어요. 그중에 A는 최종 보험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보험료 뭐 감액 정도밖에 없겠죠. 근데 A에 해당하는 거 논작물, 수확 밭작물, 수입보장 감액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B에서 문제 나오기 쉽겠죠. B 최종 보험가입 금액 감액 적용 있잖아요. 이래서 내용이 딱 있잖아요. 두 번째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C는 최종 보험 가입 금액 내용 없어요. 걔는 가입 금액 복원되는 애잖아요. 그죠? 네. 오케이. 오케이. 갑자기 막 마지막 5회 되니까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 또 맞닥뜨리는 분들 계시죠? 네.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네. 이거 넘어가고 마지막 10번 1과목 마지막 10번 문제 적종이네요. 네. 적종 모든 비율은 첫째 짤에서 반올림에 정수로 하고 이런 단위만 첫째 짤에서 반올림해라. 네. 얘는 뭘까요? 네. 물음에 답하시니까 물음을 봐야 되겠죠? 네. 기준 수확량 구하고 감액하고 그 이유를 쓰세요. 이번에 보험 가입금의 감액에 관한 내용이 싹 정리가 됐죠? 네. 그리고 차익 보험료 구하세요. 그쵸? 네. 차익 나오겠죠. 자, 이때는 계약 당시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계약 당시 가입금액, 계약 당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자, 일단 기준 수확량 구하래요. 기준. 저가 착가량이 3,200이면 우리 이건 너무 쉽잖아요. 3,200 플러스 착가 감소량 400 인정 불인정 이거잖아요. 그쵸? 인정이네요. 인정되는. 그러면 기준은 3,600.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얘는 지금 저가 종료 전 3-123 중에 어느 케이스? 가입 특약이 없잖아요. 가입 특약이 없는데 평착이 4,000인데 3,200. 800을 다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400만. 3-2구나. 조수의 화재, 일부나무, 국한된 피해. 그쵸? 그럼 기준 수확량은 뭐 나왔고요. 3,600. 그럼 감액 여부? 네. 이번에 이게 깔끔해진 거예요. 과거에는 뭐 약관상 가입 수확량, 약관상 뭐 어쩌고 기준 수확량 다 필요 없고 이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네. 하여튼 기준이 가입보다 적으면 실제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감액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풀이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서 감액 비율 10% 이미 다 끝났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감액을 해야 돼요. 감액. 그러면 계약 당시를 먼저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아까 평착이 4,000. 평착 100% 가입하잖아요. 가입 금액이 7,000원. 얘가 계약 당시 가입 금액. 얘를 일단 감액 먼저 해야죠. 네. 감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가입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가입보다 작은 경우 가입 수확량을 조정하고 과거에는 아마 초과분을 제외하고라고 돼 있었죠. 네. 가입 수확량을 조정하고 잊지 마시고 그럼 가입 수확량이 4,000이었는데 3,600으로 기준, 가입분의 기준. 네. 그럼 어떻게 되죠? 2,800만 원을 2,520만 원으로 감액됐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4,000에서 3,600이니까 10% 빠졌잖아요. 그럼 어차피 보험 가입 금액도 수확량, 가입 수확량 비례이기 때문에 10% 감액됐겠나 이미 판단이 되세요. 근데 만약에 감액 과정, 감액 후 뭐 보험 가입 금액이든 감액 과정을 쓰도록 문제에 유도를 한다면 아까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바로 그냥 하지 마시고 가입 수확량 비례라는 거 네. 바로 건너뛰지 마시고 그냥 네. 그거는 이제 감액하는 걸 알고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볼 때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차익보험료 구하세요. 그러면 생략해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2,800에서 아까 2,520만 원 감액 비율인 거죠? 2,800 맞죠? 10% 감액 비율. 오케이. 보험 가입 금액이 10% 다운됐으니까 보험료도 10% 다운. 자, 그럼 다운되기 위한 계약 당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2,8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요
순보험료율이 9%. 여기다 할게요. 네. (2,800만 원) 계약 당시 가입금액 곱하기 0.09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아, 얘 또 나왔네요. 그쵸? 1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1 마이너스 방제시설 할인율, 가요 손방, 부보장 특별 약관 할인율, 한정보장 없잖아요. 그쵸? 여기 끝. 그럼 얘가 지금 순보험료 집어넣었으니까 순보험료, 계약자 부담 보험료 우린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1 마이너스 지자체 0.4, 정부 안 나왔네요. 0.4, 그럼 정부 몇 퍼센트? 지겹게 하시죠. 그쵸? 네. 자, 볼까요? 평가기간이 몇 년이에요? 1, 2, 3, 4, 5. 평가기간 5년에 여기 그래서 표가 나왔네요. 네. 순보험료 합계가 지금 이게 얼마예요? 70, 140, 170인가요? 70, 네. 170만 원에. 얘는 그동안에 보던 거랑은 다르게. 네. 그러면 평가기간 5년에 920만 원. 920 나누기 170. 뭐 500% 넘어가네요. 최대 할증 1 플러스 0.5.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적어도 최대 할인율, 최대 할증률 이 정도는 우리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여기 방제시설 들어가야 돼요. 네. 방제시설. 방조망은 무조건 5예요. 네. 이게 지금 방상펜인데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과수사종, 방상펜, 살수장치 할인율이 다 똑같았는데 사과, 배가 이번에 20에서 25%로 바뀌었어요. 단감이니까 20%. 마이너스 0.25. 그럼 이제 여기만 남았네요. 정부 지원율, 순보험료 대비 정부 지원율 여기 있네요. 네. 자기부담비율을 찾아야 되겠죠. 3년 연속 가입. 3년 동안 이게 지금 합치면 100인데 120% 나오죠. 손해율이. 120 미만이어야 되는데 10% 영원. 그럼 2년 연속 가입 2년간은 손해율이 120 미만이잖아요. 자기부담 비율 15% 나오겠네요. 15%. 자, 15% 그럼 정부 지원율 0.38. 과수사종 15% 무조건 0.38.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계약 당시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나오겠죠. 네. 2,800. 이 요율이 뭘 뜻하는지. 네. 방상펜 주의하시고 살수장치 주의하시고. 네. 그럼 623, 700. 자, 저기에서 10%만큼 다운돼서 환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23, 700에서 10% 감액 비율. 얘 이름이 뭐다?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자, 근데 지금까지 보장 받았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 즉 감액하는 시점 기준 미경과 비율, 아직 남아있는 비율, 감액 미경과 비율. 얘를 어떻게 찾아내죠? 어떻게 찾아내죠? 이미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은 끝나신 거예요. 여기서 판감. 가입특약 없음, 즉 한정특약 미가입건. 보장수준. 최근 3년. 누적 적과전 손해요. 이거 얼마예요? 지금 100에 120. 딱 120% 나오네요. 120% 이상이면은 50%형이죠. 보장 수준. 딱 120이니까. 이걸 가지고 찾아내시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제가 문제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표를 많이 내놓는 이유가 그거 하나 익숙해지시면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차익보험료. 전 프리 순서를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편하신 순서로. 네. 자, 보장 수준. 자, 이번에 25년도에 얘 보장 수준 기준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가입금액 감액 쓰는 거 그것도 깔끔하게 정리됐고, 네. 그런 거 잊지 마시고. 네.
사과배는 25%로 되면서 온풍기 20% 들어왔어요. 걔는 사과배만 해당합니다. 네. 자, 정리를 해가면서 하니까 강의 시간이 좀 길죠. 네, 여러분 힘드시고 저도 힘들고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험을 얼마 안 앞두고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 이제 5회 2과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